예,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 격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비 쪽에서 우리 세무조정 과정들은 살펴볼 거고요.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 소비법 제1조 2항 3호에 따라 해당되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SUV, RV, 그다음 CUV 차량도 포함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나 트럭 등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 그 중간에 박스표가 있는데요. 배기량이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 8인승 이하 캠핑 자동차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중에 8인승 이하로 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cc 이하 국민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량들인데 그러한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관련되는 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전액 다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cc 이하짜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용 제외 승용차 범위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그 다음에 경비업, 그 다음 관련되는 부분하고 운구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 소유 차량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명의로 된 차량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시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할 때 차량 번호, 차종,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관련 정보, 자동차 등록증이나 렌트,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보험 정권,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셔 갖고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취득, 유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특례 규정으로 묶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서 송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 즉 여기에 있는 모든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가입 기간 비율은 기본적으로 1년 전체 다 가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깜빡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 일정 시점, 일정 기간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 가입 비율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미가입했을 때는 전액 송금 불산입해 버립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운행기록부는 기본적으로 거리로 따집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로 판단을 하는데 업무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리,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관련되는 부분,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리를 전부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관련되는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총 주행 거리가 있을 겁니다. 총 주행 거리 분에 업무적으로 사용한 이 거리를 갖고 비율을 따져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업무 사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승용차별로 관리를 합니다. 승용차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개별 승용차별로 전체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랑 프로 운영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9페이지고요. 먼저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필요 정보, 정보 확인 서류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회계관리, 재무회계에 있는 기초정보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는 당해 연도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차량들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6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F6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업무용 차량 등록 데이터를 전년도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 예, 아니요, 취소를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년도 데이터를 열어서 화면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자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내용을 F6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하시면 되고요. 새로 취득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 차량 상세 등록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차종,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하려면 70페이지에 있는 필요 정보와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회사 소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자산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8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게 되면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의 내용들을 감가상각비 계산된 내용들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계시켜 주실 때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연계시키는 편의성도 있지만 추후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자산 코드명을 그냥 차량명으로 하지 마시고 차량의 등록번호, 차량 넘버를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서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되, 자, 208번 차량이고, 자, 11거 111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차량이라고 되어 있죠. 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자산 코드의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같이 연결시켜 주게 되면 감가상각비 662만 9,700원이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시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연결되는 과정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7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세분화 과정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계정 과목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계정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CF4 업무용차 일괄 작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차량 유지비는 대부분 다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이겠습니다만은 보험료, 수선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금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비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입력할 때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입력되는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비용 2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련 없는 계정 과목에 관련 없는 그러니까 비용을 입력하는데 이런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면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비용 계정 구분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860번에 코드 번호 860번에 업무용 차량 비용이라고 해서 차량 유지비를 하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업무용 차 경비, 성격은 경비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재무제표에는 자,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드실 때 반드시 표준 재무제표와 연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표준 재무제표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부분, 차량 유지비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회계 처리를 전부 다 860번 업무용 승용차로 전부 다 계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이 생뚱맞은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눈에 거슬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상단 부분에 F4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계정을 통합하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판관비에 있는 822번과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제출용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제출용에는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계정 과목은 없어지고 차량 유지비 금액에 합계 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는 부분들도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비용과 기타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좀 편리해지고요. 재무제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하실 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보시면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입력을 하실 때 보시면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부분 팝업창이 뜹니다. 차량 정보, 말풍선을 눌러서 보시면 차량 번호가 나옵니다. 어떤 차량과 관련되는 거냐? 자, 2번 차량과 관련되는 거다. 비용은 유류대부터 임차료까지 어떤 비용이냐? 수선비다. 이런 형태로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차량별로 등록을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전표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다 정리가 됐다면 75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 1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메뉴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차량별로 관련 비용 현황 전체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비용 내용 탭으로 갔어도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비용 계정 과목별로 다 분류가 되고요. 관련 비용 합계 금액도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각종 차량별로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처리된 내용을 일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 사용 금액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 사용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운행 기록부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운행 기록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작성된 내용을 사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직접 기장을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자체 기장하는 회사라면 직접 여기다가 등록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업무용 승용차 아까 계속 살펴봤지만 차량이 3대 있었습니다. 3대 있는데 여기엔 2대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한번 보면 기초정보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보시면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되는 정보를 차량 상세 등록 내용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부분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미가입, 일부 가입 해서 이 기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가입으로 선택하게 되면 관련되는 차량의 경비는 전액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또는 뭡니까? 전년도부터 전년도 7월 달부터 당해 연도 7월 달 또 7월 달부터 다음 연도 7월 달까지 이렇게 걸치는 경우들이 보험이 대부분이겠죠. 보험 기간을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기간을 계산해서 1년 365일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은 교재 7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양식으로 차량별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감가상각비 195페이지에 적시상각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업무용 승용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시상각 의제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비용 처리했을 때입니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적시 비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산한 경우 이거는 원래 취득가액으로 가서 감가상각을 통해야 되는데 바로 수선비로 계산했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해 주는 조건이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굳이 감가상각 안 통해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금액,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감가상각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인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우리 컴퓨터 프린트라든가 컴퓨터 그러니까 금액 주고 산 금액들 있죠. 그런 부분들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고요. 자,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5페이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영화 필름이나 공구, 금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가액이 크더라도 단기 송금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방갈로 25번에 각주에 보시면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금형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통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예규에서 그렇지 않다. 새로운 거는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폐기 손실입니다. 폐기 손실 관련되는 부분 송금으로 즉시 상각의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부하에 따른 손상차손. 자,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계상한 거로 봐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97페이지에는 상각방법 신고서라든가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 대상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입니다. 총 비용들 중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구분을 하고요. 나머지 고금액을 제외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을 기타 비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조정 구조를 보면 1차 세무조정이 총경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세무조정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2차 세무조정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경비에 대한 부분 확인을 했었고 그 총경비 중에 감가상각비 2차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차량을 처분했을 때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3차에 걸쳐서 업무용 승용차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입니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제도이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강제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차액을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일 거고요. 상각 범위액보다 회사 감가상각비가 작다라고 하면 차액을 송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강제상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5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15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이미 상각입니다. 상각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15년도 이전과 이후를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임차료라고 하면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렌트 차량은 임차료 총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 보험료, 자동차세는 확인이 되는데 수선 유지비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구분하는 방법은 수선 유지비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니까 93%가 감가상각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리스료는 리스료 중에 그냥 93%가 감가상각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의 송금산입 특례입니다. 자, 이게 1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총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승용차별 주행거리 분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서 업무 사용 거리 비율에 따라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요 비율 갖고 송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용 1,0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보다 비용이 작다. 그러니까 차량 비용이 작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1,000만 원보다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으로 해서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을 초과한 금액들은 총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한 비용은 송금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또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의무 보험 가입 일수분의 실제 보험 가입 일수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산입액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액은 제로입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 등의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일수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나 렌트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다. 소득 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 리스 차량은 그러니까 기타 사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800만 원을 적용할 때는 사업연도 월수와 보유기간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 비율. 자, 연도 중에 취득을 했거나 연도 중에 리스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1년치 800만 원을 전부 다 적용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월수 계산하고 보유기간 비율을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적용이 돼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송금 불산입되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금액은 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2월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언제? 다음 연도부터 해주는데요.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자, 일반 차량은 800만 원과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당해 연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빼기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5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에 전년도부터 2월 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과 5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 500만 원을 송금 산입해서 유보나 기타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리스 렌트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전액 송금해 줍니다. 송금 산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방금 설명드렸죠. 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처분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처분 손실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800만 원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하고요.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균등해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 손실이 1,7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800만 원 초과되는 900만 원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연도에 가서 800만 원 범위 내에서 800만 원 송금 산입, 100만 원은 또 그 다음 연도에 100만 원 송금 산입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함에 있어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상각비 한도액 기준금액 8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입니다. 처분 손실 기준금액 8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기준금액의 절반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소규모 법인에 대한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2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내국 법인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소규모 내국 법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만 제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만 해당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내국 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51% 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또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이자 소득이 70%인데 이자 소득이 인정이자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 수익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소규모 내국 법인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는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204페이지에 있는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기능 설명, 즉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이론 부분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고 세무사랑 프로로 관련되는 정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에서 감가상각 조정 관련해서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인 조정에도 고정자산 등록이 있고요. 회계관리 쪽에도 고정자산 등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산 과목, 계정 과목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정 과목별로 자산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데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 탭이 있습니다. 자, 기본 등록사항은 기초 가액부터 업종관리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중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품이죠. 비품 관련해서 2019년 5월 3일 날 취득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4번의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득한 부분과 단기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7번에 있는 단기 자본적 지출, 즉 즉시상각분에다가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분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1번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3번에 8번 전기말 부인 누계액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8번에 있는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법일 때만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기말 감가상각 부인 누계액을 개별 자산별로 관리하는 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률법일 때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전기말 의제 누계액입니다. 상각 누계액.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작게 계상을 했을 때에는 감가상각비를 요즘은 이제 의제상각액이 나오면 법인세법에서 감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강제 조정 사항이 되죠. 신고 조정으로 강제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에 회사 계상 누계액이라고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커스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계상액을 수정하려면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커스를 이동시켜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재무제표에 회사 계상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다를 때에는 사용자 수정 기능을 통해 갖고 결산재무제표의 금액을 수정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가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6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 비용 계산 금액하고 회사 계상액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기업회계상에서는 수선비로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겠지만 회사 계상액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사 계상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7번에 있는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나 정기말 부인 누계액 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금액이 존재할 때는 회사 계상액이 기업회계에 의한 단기 상각비와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 구분이 있습니다. 경비 구분란은 원가 구분을 하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이나 일반전표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분계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등록하실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7페이지에 세무사랑 운용 사례입니다. 자, 결산서상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건물, 비품, 건설용 장구, 차량 운반구에서 고정자산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건설 장비, 건물, 차량 운반구 3개, 비품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단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건물 부분을 한번 보시면 건물 부분 사용자 수정을 통해 갖고 2,250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단기 상각비가 1,950만 원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우리 4번 자료에 보면 1월 31일에 회사는 정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가상각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소상각분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 감가상각 누계액 300 해서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이미 세무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이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가면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기타로 처리했죠. 이 부분이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1,950만 원이 들어있지만 300만 원을 포함한 2,250만 원을 회사 계상액에다가 포함을 시켜놔야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승용차 2대가 업무 사용 비율, 운행 기록을 사용하고 있고 한 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기초정보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해서 세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관리 쪽에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 사용 여부에서 2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차량 업무 사용 비용 75%, 2번 차량 90%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운행기록부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작성이 안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 주행 거리만 확인해서 총 기준으로 명세서 작성할 때 바로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자, 6번은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12월 26일자에 매각했고 처분 손실 나와 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받는다. 즉 적시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강제상각으로 적용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에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되는 과정이 209페이지와 210페이지에 상각비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정교류 수정 손실 포함해야 된다라고 제가 교재에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복사기 당해연도 취득했고 상각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용 장비 포크레인과 관련해서도 정리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상각비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작게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037만 3천 원을 1,037만 3천 원을 계산을 했고요. 자, 감가상각비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 자료가 있습니다. 2,350만 원 있다라고 해서 정기말 부인 누계액도 등록을 했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 자료에서 건물은 기준 내용 연수 40년이고 기타는 5년이다. 상각 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세법상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차량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인데 1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자, 계산된 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정율법입니다. 자, 차량 두 번째 차량 벤츠 차량도 보시면 15년도에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년도 취득 관련되는 정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 아우디 차량은 19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우디 차량은 정액법이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생성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취득한 자산이라서 정률법으로 상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되는 자산들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자산에 등록된 내용들이 전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제가 내용이 빠졌습니다만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장부가액 비교를 눌러보시면 건설용 장비는 장부가액, 즉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2억 600,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있는 금액 2억 600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도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는 지금 빠져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당해연도에 장부에는 있는데 장부에는 처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정자산 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빠져 있는 자산들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리하라라는 의미에서 CF8 장부가액 비교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신 후에 감가상각비 계산으로 갑니다. 감가상각 조정에서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미상각 조정 명세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감가상각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액법, 정률법, 무형자산 범위로
정리가 되는데요. 정액법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무실 건물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부분 상각 부인액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률법에 가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시인 부족액이 송금 추인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건설 장비 시인 부족액 추인되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복사기에 대해서는 상각 부인액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명세서, 조정 명세서 작성하신 후에 항상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디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0만 원 유보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복사기, 전기 감가상각비라고 나오는데 건설용 장비죠. 이 부분에 대한 건설용 장비 관련되는 부분 600만 원 관련되는 송금 추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하시면 되고요. 자, 차량과 관련해서는 한 대 차량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하면 여기 미상각 자산은 계속 보유 자산이고요. 연도 말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매각된 자산은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합니다. 다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양도자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양도자산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했는데 조정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하단 부분에 세무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없이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각 부인액 100만 원 앞에서 세무조정했죠. 그 다음에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추인한 금액 608만 8,500원 세무조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세무조정했는지 확인하시고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거 뭐냐면, 자,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기말 현재 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계상액, 회사 송금 계상액 6,475만 4,866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비교했는데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고정자산에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된 내용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감가상각비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현재의 감가상각 누계액, 회사 송금 계상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이미 한번 챙겨봤던 부분이죠. 자, 고정자산 등록에 감가상각비 자산 내역을 실행을 시킨 이후에 CF8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서 서로 비교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장치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장치는 그나마 당해연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로 장부가액과 고정가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일치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조정란에서 하나 챙겨보실 부분들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신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이나 방법을 변경하거나 내용연수 신고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단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단축 적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내용연수 그러니까 신고서를 접수하셔야 됩니다. 접수하지 않고 단축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 계상액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 계산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특례자산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잠깐 훑어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 주시고 회계 처리하실 때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별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조정에서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기 또는 역삼가옥표 눌러서 추가 불러오기, 등록정보 불러오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자가 차량과 보험 여부 관련되는 부분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정보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도 불러오기 기록을 하게 되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총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확인하신 후에 직접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등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기장전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벤츠 차량에 대한 부분,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정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3번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액 명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기 2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초과해서 800만 원 초과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전년도부터 2월 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전년도 서식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 서식을 보시면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에 17년도에 700만 원 있었고 18년도에 200만 원 부인돼서 97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누계액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원래 유보 잔액으로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을표에도 관리가 되지만 여기에서 있는 내용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정기월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도 초과액, 당해연도 한도 초과액까지 해서 이렇게 한도 초과 1199만 9,270원 한도 초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도 초과가 나왔는데 4번에서 이 차량을 12월 달에 매각을 했었죠. 매각을 하고 처분 손실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처분 손실에 대한 부분들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우디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아우디 차량은 원래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1,3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1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11번 감가상각비 금액은 15년도 이전 취득분은 회사 계상상각비하고 상각범위액 중에 작은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고요. 16년도 부분은 상각범위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기본적으로 상각범위액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우디 차량은 1,3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1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이 일어날 거고요. 업무 미사용분에 대해서 상여 처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차기 2월분, 양도분에 대해서 1,100만 원 송금 추인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송금 추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규모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등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면
부동산 임대업 등 법령 39조 4망에 해당되는 경우 제가 소규모 법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전부 다 8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규모로 전부 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원래 1000만 원이 500이 되고 800이 400이 되고 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서 금액이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신 후에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